자,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온라인 수업으로 하는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동안 EBS 강의랑 그리고 선생님이 올려준 강의가 있었잖아. 이거 두 개 다 듣느라 너무 고생했어, 얘들아. EBS 그 선생님이 나와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주셨을 테고, 또 이렇게 선생님이 또 나름 열심히 만들었던 이 학습지를 바탕으로 빈칸도 채워보고, 그 다음에 그 빈칸을 선생님과 함께 채워봤었지. 물론 그 빈칸이 조금 어렵게 느낀 학생도 있었을 텐데, 얘들아 너무 고생했어. 야, 고생했어. 자, 하지만 우리가 아직 마지막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이거 금방 끝날 거야. 그러겠지? 항상 쌤의 원래 계획은 항상 이 강의가 30분이었지만 찍고 나면 50분이 되어 있더라고. 이번에는 정말 일찍 끝날 거야, 아마. maybe.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했던 게 잠깐만 간단하게 보면은 태적 구조와 태적 환경, 그러니까 태적암에 대해서 좀 학습했었고, 그리고 태적 환경, 태적 구조를 학습하면서 그때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들이 뭐 육상 환경, 그리고 연안 환경, 그 다음에 해양 환경에 대해서 학습을 했으면서, 또 태적 구조, 이거 시험에 항상 잘 나온다고 했었지. 사측리, 점이측리, 연은, 그리고 건열, 이러한 내용들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학습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특징도 우리가 모두 알아봤어야 했어.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퇴적 지형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암기를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의 퇴적 지형을 암기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했던 퇴적암이나 퇴적암, 퇴적 환경, 퇴적 구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지 우리나라의 퇴적 환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질의 구조. 지질의 구조는 지질이나 암석이 우리가 지각변동, 그 전에 했었지. 지각변동, 뭐 장력이나 아니면은 횡압력, 그런 힘들을 받게 되면은 지각이 변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변형된 지각들을 우리가 지금은 이제 보고 있는 거잖아. 이런 걸 바탕으로 과거에 어떤 힘이 작용이 있었고 어떠한 지각 변동이 있었구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지질 구조지. 자, 그러면 이제 지질 구조의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게. 먼저 대표적으로 1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층이 양쪽에서 미는 힘, 이게 뭐라 했지? 자, 양쪽에서 이렇게 미는 힘, 이게 우리 했었어. 뭐야 이게? 뭐니? 기억나니? 너 기억나? 그래, 뭐야, 맞았어. 횡압력이야. 잘했네. 자, 횡압력이야. 미는 힘인 횡압력을 받아 휘어진 지질 구조. 근데 우리가 횡압력을 어디서 했어? 단층에서 할 때, 여기서 단층에서 이렇게 횡압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 횡압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횡압력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단층? 역단층, 상반이 올라가. 어떻게?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얘가 상반이야. 상반 위쪽에 있으니까 얘가 상반인데, 상반이 올라가.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 상상력. 상반이 올라가는 것을 횡압력.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장력. 얘는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상반이 내려가. 얘가 장력 되지. 횡압력 되고. 자, 그래서 뭐를 받아서 횡압력을 받아 휘어진 지질 구조가 뭐? 얘가 뭐라고? 습곡이라고. 얘는 습곡이야. 지하 깊은 곳에서 대표적으로 고온, 고압 환경에서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나와 있지. 이렇게 횡압력이 많이 작용하는 지형 중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섭입형이 있겠지? 그러니까 섭입형이라고 하기보다 좀 더 크게 수렴형 경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이렇게 습곡, 횡압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습곡의 구조와 종류, 우리 습곡에 대해서 방금 확인을 해봤잖아. 휘어진 지질 구조야. 이렇게 보면 봐봐. 습곡의 구조라고 해서 얘가 원래는 이런 층이야. 이런 층인데 이렇게 양쪽에서 횡압력을 받아서 얘가 이런 식으로 휘어버린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위에 이렇게 볼록 나온 부분 있지. 얘를 배사라고 하고, 여기 오목하게 뭐니? 잠깐만, 왜 갑자기 지워버렸을까? 이게 오목하게, 오 샷,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향사라고 해. 자, 여기 이런 부분을 배사, 여기를 향사.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알아야 할 부분은 지층이 위로 볼록한 부분 배사, 그리고 지층이 아래로 오목한 부분 향사. 이 배사, 향사 헷갈릴 일은 거의 없겠지? 헷갈리면 너희들의 배를 봐봐. 어때? 얘는 아니잖아. 오목하진 않을 거 아니야. 볼록할 거 아니야. 배사. 그래. 자, 그리고 습곡의 종류 이제 보게 되면은 정습곡, 경사습곡, 횡하습곡이 있는데 얘들도 좀 알아놓으면 도움이 많이 돼. 자, 우선 정습곡은 그냥 습곡 축면이, 이게 습곡에 있어서 얘를 습곡축이라고 하거든. 근데 얘가 이게 습곡축면이 있어. 여기 습곡축이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습곡축면이 있거든. 습곡축을 포함하는 습곡축을 포함하는 것을 습곡축면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여기에 있어서 습곡축면인데, 그냥 이 수평면의 수직 이럴 때 정습곡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딱 봐도 좀 정상적으로 생긴 게 정습곡이야. 크게 너무 습곡축, 습곡축면 이거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면은 정습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경사습곡은 그냥 말 그대로 이 습곡축이 있지, 얘가 경사가 졌어. 어디랑? 수평면이랑. 얘를 경사습곡이라고 하는 거야. 다음 이제 횡와습곡이라는 게 있어. 이 경사습곡이 더 눕게 되면은 횡와습곡이라고 하거든. 이 와가 무슨 의미냐면 와가 누울와야. 눕다라는 의미가 있어. 와가. 그래서 횡와가, 이 횡이 우리가 횡경막 있지. 횡이 가로 횡이거든. 그래서 가로로 누워있는 습곡이라는 의미야. 횡하습곡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수평으로 누워있는 상태거든, 횡하습곡이. 근데 사실 이 횡하습곡도 대략적으로 각도를 약간씩 잡아놓긴 했었어. 이렇게 보이는 게 더 편하겠구나. 자, 이제 각도를 잡아놓긴 했는데 한 이 정도 되면 횡하습곡이다 라고 잡아놓은 각도가 있는데 굳이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 그냥 패스. 그냥 정습곡, 경사습곡, 횡하습곡이 있다. 정습곡은 정상적으로
경사습곡은 좀 경사 딱 봐도 경사가 진 습곡이 경사습곡, 완전히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습곡은 이제 이거를 횡하습곡이라고 한다. 이제 3번. 지층이 힘을 받아서 끊어지면 단층면을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동하여 서로 어긋나는 지질 구조. 뭐겠어? 단층. 이게 단층 어디서 했어? 우리가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그리고 보존형 경계 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힘들이 있었잖아. 방금 여기 앞에서 설명했던 횡압력, 그리고 또 뭐 횡압력 말고 또 뭐가 있니? 그렇지. 맞아 너. 장력. 그래. 횡압력, 장력, 그리고 발산형 경계에서는 봐봐. 발산형 경계에서는 벌어지니까 장력. 수렴형 경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횡압력, 그리고 보존형 경계에서는 상대적인 움직임, 그리고 이동 속도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보존형 경계니까 무슨 단층? 주양 이동 단층.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했었어. 자, 근데 여기서 쌤이 그냥 하나 온도가 낮은 지표 근처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특징 중 하나 해놨는데, 이거 참고로 하나 알아놓으면 뭐냐면 습곡이랑 단층이 둘 다 힘이 작용을 하거든. 힘이 작용을 하는 건데 차이가 뭐냐면 습곡은 뭐야? 휘어지는 거고 단층은 끊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잘 휘어지고 어떤 경우에 잘 끊어질까? 우리 욕하는 게 아니야. 엿을 한번 생각해 볼까? 엿을 욕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지금 수업하는 거야. 엿을 좀 어감이 이상한데 진짜 수업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 얘들아. 이렇게 엿이 있어. 얘를 양 옆에서 이렇게 힘을 줬다고 해봐. 그러면 엿이 어떻게 돼? 이렇게 엿이 휘어지겠지, 일반적으로. 근데 이 엿을 이 엿을 냉장고 혹은 냉동실에 넣어서 완전 온도를 낮추는 거야. 그러면 얘 완전 어떻게 되겠어? 얘 휘어지기 전에 얘를 이렇게 온도가 낮은 곳에 넣어놓게 되면은 얘가 완전 딱딱하게. 1분 전입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작 1분 전입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완전 딱딱한 상태겠지. 이때 만약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 얘가 휘어질까? 아니야. 거의 끊어지겠지.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지는 것을 원래 뭐라고 하냐면 연성이라고 하고, 끊어진 것을 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 근데 방금 했던 것처럼 습곡 같은 경우 이렇게 휘어지는 것은 연성으로 보고, 단층처럼 끊어지는 것을 취성으로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온도가 낮은 지표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온도가 낮으면 지층이 힘을 받았을 때 끊어지게 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서 습곡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다고 했잖아. 온도가 높으면 얘가 끊어지지가 않고 휘어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 온도가 낮은 지표 근처에서 만들어진다. 알겠지? 단층의 구조, 이거 이제 중요한데, 자, 여기 같이 쌤이랑 여기 한번 채워봅시다.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했어. 무슨 단층? 정단층. 자, 얘가 상반이야. 봐봐. 여기 단층면이거든, 여기가. 근데
그 중에서 얘가 상반이거든? 상반이 올라갔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이제 단측면인데, 상반이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내려갔어. 이거는 역단층이야. 자,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상반이? 뭐가 상반인지 어떻게 알겠어? 자, 어떤 단측면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봐. 단측면이 나타났을 때, 자, 여기 1번 있고 2번 있으면, 여기 2번 있지? 2번. 그러니까, 이쪽 부분. 미안해. 얘들아, 쌤 잘못 말했어. 미안해.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라. 이거 다 쌤도 헛소리 할 때가 있어. 쌤도 미안해. 그래서 쌤이 AS 해줄게. 지금 AS야. 오케이? 미안해. Sorry. 자, AS 들어갑니다. 자, 다시. 이거 정단층 맞고 얘 역단층 맞아. 근데 여기서 쌤이 뭘 이야기를 잘못했냐면, 여기 단측면이 있으면 1번, 2번 있을 때 얘가 상반이야. 뭐냐면 단측면으로 했을 때 1번, 2번 중에서 어디가 위에 있어? 봐봐. 2번이 위에 있는 건 알겠지? 얘는 알겠지? 그러니까 얘를 상반이라고 해. 근데 상반이 올라가면은 뭐다? 얘 상반이 올라갔잖아. 얘가 역단층이다. 상반이 내려가면은 정단층. 얘는 작용하는 힘이 뭐야? 이런 식으로 장력이 작용을 하고, 역단층은 이런 식으로 횡압력이 작용을 해. 그래서 얘가 어디서 주로 많이 나타나? 발산형 경계, 해령, 그리고 얘는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구에서도 이런 단층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대표적으로 해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단측면을 경계로 양옆의 지층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다. 뭐라고? 수평 방향 이동, 주향 이동, 단층. 얘는 어디서? 보존형 경계에서. 됐지? 자, 넘어갈게. 판 경계에 발달한 지질 구조. 발산형 경계에서 뭐 했다, 쉽다, 정단층. 자, 이번에 수렴형 경계 누가 해볼래? 누가? 그래, 너 뭐? 그러니까 여기 뭐 역단층. 그리고 지질 구조 또 뭐 했네? 앞에서 했다. 뭐? 습곡. 잘했어. 굿. 자, 정단층은 힘이 어떤 힘? 장력. 수렴형 역단층. 얘들아, 진짜 미안해. AS 바로 해줄게. 쌤 이거 방금 틀렸어. 아, 왜 이러지? 헛소리라네. 자, 장력. 그리고 쌤이 사실 너희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나 지금 확인을 해본 거야. 잘했네. 집중 잘하고 있었네. 그래, 방금 이거 틀린 거 맞춘 애들 집중 잘하고 있었어. 굿. 잘했어. 자, 다음 여기 얘들은 횡압력. 자,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얘들 대표적으로 어떤 지역? 서비평에서도 충돌형. 자, 보존형 경계, 습곡. 보존형 경계에서도 뭐 습곡 나타나기도 하는데, 얘보다는 이제 어떤 단층이 중요하냐? 어떤 단층? 주양 이동 단층. 그리고
대표적으로 산 안드레아스 단층 역시 중요합니다. 정단층의 대표적인 예는 열곡대랑 대서양 중앙 해령, 동태평양 해령도 있어. 자, 쉽다. 자, 이제 금방 거의 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자, 암석 내에 형성된 틈이나 균열, 얘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전리라고 하는데, 자, 전리에 대해서 가볍게만 좀 쌤이 여기 정리를 해놨거든. 근데 전리가 쌤이 여기 해놨나? 자, 생성 원인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 되긴 해. 하나는 뭐냐면 마그마, 그러니까 용암이지. 얘들이 식어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식게 되잖아. 그러면 식으면서 얘들이 식게 되니까 수축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은 수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부피가 변화가 돼. 이때 이 암석이 식으면서 부피 변화가 일어나고 이때 끊어지면서 갈라지게 돼. 이때 틈이 생기거든. 이 틈을 전리라고 해.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전리가 화성암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상전리라는 게 방금 나타나는 거거든. 자, 주상전리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봐보자. 주상전리 같은 경우는 우리 광주에서 대표적으로 저기 서석대가 주상전리가 잘 나타나요. 있어. 그리고 또 어디 있냐면 제주도가 주상전리로 나타나 있는데 육각기둥 모양으로 발달한 전리고 어떤 경우는 오각기둥 모양도 있긴 해. 그래서 얘들은 어디에서 나타난다? 화산암. 이 화산암이 그때 우리가 수업을 할 때 화성암 내에서도 얘들이 만들어질 때 깊이에 따라서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면 심성암, 그 다음에 지표 부분에서 만들어지면 화산암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표 부근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표 부근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냉각 속도가 좀 빠른 상황에서 나타난 거고, 이게 주상전리는 화산암에서 잘 나타난다. 그래서 용암이 급격히 식을 때 당연히 이 중심부는 아직 온도가 높을 거고 공기와 접촉하게 되는 주변부는 온도가 낮겠지. 공기와 접촉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더 빨리 식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런 식으로 주상전리라는 게 나타나. 암석에 틈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아까 전리가 보통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줬잖아. 그 다음에 이제 판상전리야. 판상전리는 얘는 생성 과정이 주상전리랑 약간 달라. 주상전리는 화성암 중에서도 화산암이라고 했는데 판상전리는 이 심성암에서 많이 나타나. 자, 어디에서? 심성암에서. 얘는 얇은 판 모양으로 발달한 전리거든.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봐봐. 자,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마그마가 이렇게 분출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나온 얘들은 다 결국에는 뭐가 돼? 얘들은 화산암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마그마가 올라왔다 해봐. 근데 이 안쪽에 지하 깊은 곳에서 또 여기에서는 표면에서 화산암이 형성되고 지하 깊은 곳에서 심성암이 형성이 돼. 그러니까 분출하지 못한 마그마들이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하게 된 후에 얘가 이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화산 활동이 멈췄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얘는 이제 높은 한 산이 되거나 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얘 어떤 분화구를 만들어서 대표적으로 백록담이나 아니면은 저기 누구냐 백두산 천지처럼 그런 식의 형태를 띠기도 하겠지. 근데 자, 우선 여기만 봐볼게.
이렇게 어떤 큰 높은 산을 형성한 다음에 얘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얘들이 풍화 침식을 받아서 이렇게 점점 깎였다고 해봐. 점점 이렇게 깎이게 되면은 이 심성암이 결국에는 노출이 되게 되거든. 근데 얘는 봐봐, 다시 원래 그렇게 그 전에 위에 높은 화산체가 있을 때 얘를 심성암이라고 해봐. 심성암인데 여기 위에 어떤 높은 화산체, 그러니까 많은 무게를 얘가 심성암이 받고 있었을 거 아니야, 압력을. 근데 풍화 침식을 의해서 이렇게 깎여 나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가벼워지겠지. 그러면 가벼워지게 되면은 이 심성암이 이렇게 노출이 된단 말이야. 가벼워지면. 근데 얘가 노출이 되고 나면은 원래 그전에는 이렇게 위에서 높은 압력을 받고 있던 애들이 압력을 안 받게 되니까 얘가 틈이 벌어지게 돼. 이렇게 틈이 벌어지게 돼. 그러니까 위에서는 받던 압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얘들이 팽창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서 판 형태로 하나씩 벗겨지게 되는 건데 그걸 판상전리라고 해. 자, 여기 판상전리 봐봐. 위에 이렇게 심성암이 위에 누르고 있던 어떤 지형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얘들이 노출되고 얘들이 그 압력에서 높은 압력이 없어지니까 얘들이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거든. 위에 막 엄청난 무게가 압력이 누르고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이게 판 모양으로 하나씩 약간씩 틈이 생겨. 이것을 판상전리라고 한다. 자, 이렇게 잘 나타나는 게 판상전리인데 심성암에서 잘 나타난다고 했었지. 자, 이제 그리고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심성암이 지표로 노출될 때 외부 압력이 감소해서 암석이 서서히 팽창하면서 쪼개진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잘 나타난다, 특징이 있어. 얘는 뭘까? 벗겨진다고 했지?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박리현상이라고 해. 좀 표현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 피부나 어떤 표면이 벗겨지는 것을 박리라고 하거든. 박리현상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표현을. 자, 됐어. 자, 오른쪽. 판상전리가 잘 발달하면 기반암에서 암괴가 양파 껍질처럼 떨어져 나오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박리현상이라고 한다. 아주 그냥 숟가락을 떠 먹여줬네. 여기 아주 그냥 박리현상이라고 그냥.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뭐냐면 빈칸. 뭐겠어? 부정합. 오른쪽부터 이거부터 채워볼게. 지층이 연속적으로 쌓였을 때 얘를 정합이라고 하거든. 어떤 지층이 쌓여 또 시간 지나서 쌓여 이렇게 연속적으로 쌓였을 때를 정합이라고 하고, 지층이 연속적으로 쌓이지 않았을 때 부를 갖다 붙여서 부정합이라고 해. 근데 그러면 부정합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원인들을 보게 되면 조류운동, 조산운동. 그래서 얘들이 지층이 연속적으로 쌓였으면은 그 시간 간격이 거의 큰 차이가 없어. 근데 지층이 연속적으로 쌓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이에 큰 시간 간격이 나타나게 되거든. 이때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갈 것은 인접한 상하 지층 사이에 큰 뭐가 존재한다? 큰 시간 차이. 뭐가? 부정합이. 자, 일반적인 지층이 이해가 쌓여 또 쌓여 이게 일반적인 정합의 형태야. 근데 부정합은 뭐냐면, 부정합은 어떤 지층이 한번 쌓였어. 그리고 그 위에 지층이 또 쌓였어.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지층 위에 다른 지층들이 아주
긴 시간 간격을 가지고 쌓이게 되면은 이때 이제 부정합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시간 간격이 나타나냐? 그 이유가 바로 조류운동과 조산운동이라는 거야. 그러면 부정합의 형성 과정을 한번 같이 살펴보자. 형성 과정. 자, 먼저 퇴적이 돼야 되겠지? 퇴적. 정합의 형태야. 퇴적이 일어나서 지층이 연속적으로 쌓이면 이런 뭐다? 정합이다. 근데 얘가 어떤 지층의 변화를 받게 돼. 그게 뭐냐면 지각 변동을 받아서 지층이 융기하고 수면 위로 노출이 돼. 자, 얘가 퇴적은 어디에 돼? 가장 낮은 곳에서 퇴적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강이나 호수나 아니면 바닷가에서 퇴적이 대부분 일어나거든. 가장 낮은 지역이니까. 그렇게 해서 퇴적이 된 후에 얘들이 조류운동이나 조산운동이라고 했잖아. 얘가 융기는 조류운동이야. 걔 땅 자체가 지형 자체가 올라가거나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것은 조류운동이라고 하는 거거든. 자, 쌤이 여기서 너희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얼른 가볍게 정리해 줄게. 자, 뭐냐면 1. 조류운동이 있어. 조류군 크게 뭐가 나타나냐면 침강을 하거나 융기를 해. 그러니까 어떤 지형 자체가 어떤 지형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올라가는 거 융기 혹은 어떤 이유에서 내려가는 거 침강, 이게 조류운동에서 나타나는 거고, 조산운동은 얘는 뭐냐면 산을 만드는 운동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히말라야, 알프스 이런 애들, 수려면 경계에서 충돌령 있지. 얘들이 조산운동이거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습곡 같은 게 조산운동의 대표적인 한 예야.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보게 되면 융기, 땅이 상승하는 거야. 침식, 이렇게 융기하면은 지형이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지형이 높아지면은 침식, 그러니까 많이 깎이겠지. 왜냐면 지형이 높아진 만큼 얘는 표면이 많이 노출이 되거든. 그런 만큼 바람 아니면은 풍화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 바람이나 뭐 수분에 의해서 얘가 깎여. 이게 침식.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침식되고 그 다음에 또 침강. 아까 얘 침강 같은 경우는 조류운동이야. 또 다시 내려가게 돼. 이렇게 되면은 퇴적이 중단되게 돼. 자, 이때 풍화 침식 작용을 받게 돼서 깎이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침강을 하게 되면은 침강 후에 다시 퇴적이 된다. 그렇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부정한 면이 만들어진다. 혹시 이해되려나? 이해돼? 좀 헷갈리지? 이 과정 자체가. 자, 이거는 중요하니까 이 부분만 좀 다시 설명해 줄게. 저기 그림 말고 좀 더 과정을. 자, 쌤이 방금도 30분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 미안해. 자, 정합 그냥 쌓여, 지층 쌓여. 이게 정합 과정이라고 했지. 부정합. 자, 지층이 쌓였어. 이렇게 쌓이는 과정. 이런 과정을 겪게 되다가 얘가 이제 뭐를 받게 되냐면 어떤 지각 변동을 받아서
지각 변동을 받아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얘가 횡압력을 받았다 해봐. 횡압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휘어지게 돼. 횡압력을 받게 되면. 그런 다음에 얘가 융기를 하게 됐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얘는 지면에 이런 식으로 횡압력 받고, 횡압력을 받아서 습고 상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층에 융기가 됐어. 이런 애들이. 그러면은 얘가 이제 또 이렇게 높게, 그러니까 융기를 했으니까 지형이 높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역시 이번에는 풍화 침식을 받아서 얘가 그냥 풍화 침식이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깎여. 풍화 침식을 받게 돼서 이런 식으로 깎여. 그런 다음에 얘가 이번에는 다시 침강을 하게 돼. 다시 침강을 하게 되면은 얘가 그대로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지. 이거 지금 내려갔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식의 상황에서 여기 위에 이제 역시 뭐가 쌓여? 다시 새로운 지층들이 쌓여.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정압 같은 경우는 지층이 연속적으로 쌓였는데 얘는 연속적으로 쌓인 경우가 아니잖아. 그리고 여기 봐봐. 얘 1번이랑 2번이랑 어때? 시간적 간격이 크게 나타나. 왜냐면 정압 같은 경우는 1번이랑 2번은 1번 쌓이고 2번 쌓이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적 간격이 크게 안 나타나. 근데 부정압 같은 경우는 1번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이 같은 층이 이 접하는 층이 많은 시간적 간격이 나타나게 되거든. 왜냐하면 1번이 쌓이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을 받고 난 다음에 2번이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압이 보게 되면은 어떤 지층에서 부정압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는 뭘 의미한다? 이 지층 사이에는 큰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이해됐어? 마지막 다 왔어. 자, 이제 이 부정압도 크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 우선 먼저 평행 부정압. 이게 평행 부정압이야. 부정압 면 있지. 여기에 보게 되면은 부정압 면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혹시 모의고사나 시험에서 보게 되면은 부정압 면에서 나타나는 항상 100% 그런 건 아닌데 하나 특징이 뭐냐면 기저여감이라는 게 나타나거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원래 특징 중 하나가 이런 식으로 100%는 아니야. 근데 많은 문제에서 힌트를 이런 식으로 주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우리 퇴정함에서 여감 했었지. 여감 자갈로 만들어져. 그러니까 어떤 층 위에 지층이 있는데 거기에 큰 알갱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얘를 기저여감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 기저여감이 나타나는 이 층을 경계로 해서 여기는 부정압이라고 이야기를 해. 이해됐어? 자, 여기 봐볼까? 여기 나 보이지? 100%는 아니야. 근데 기저여감이 나타났다 하면 얘는 부정압을 지칭해. 자, 주의할 게 기저여감이 보인다고 하면 얘는 부정압이 맞아. 그런데 반대로 부정압이라고 해서 항상 기저여감이 나타나는 건 아니야. 알았지? 자, 부정압면 여기도 보여. 평행 부정압은 그냥 특징이 뭐냐면 층리가 나란한 부정압이야. 상하 지층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하부 지층이랑 여기 상부 지층이랑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층리가 나란한 경우가 있거든. 이럴 때는 조류군도만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조류운동만 나타났으니까 얘들이 층이 나란하게 나타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평행부정합은 그러고 경사부정합이 있어. 쌤이 앞에서 설명한 거, 방금 여기 그려서 설명한 거, 얘는 경사부정합을 의미하거든. 봐봐, 왜 경사부정합이냐면 여기 이 위에 나타나는 얘랑 경사를 지고 있기 때문에 경사부정합이야. 얘는 부정합. 경사부정합은 상하 지층 사이의 층리가 서로 경사진 부분, 대부분 어디에서? 조산운동. 여기 봐볼까? 조산운동. 이렇게 얘랑 경사졌다는 게 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잖아. 얘랑 위에 나타나는 이 면이 이 층리가 서로 경사를 지고 있잖아. 얘는 모양을 좀 거지같이 해놨는데 평행 부정합이라고 하기엔 약간 그림이 좀 애매하게 해놓긴 했어. 근데 얘가 일반적으로 보통 이야기되는 일반적인 평행 부정합. 아니다, 미안하다, 얘 평행 부정합이 아니네, 경사 부정합이네. 얘 보니까 얘랑 됐지? 자, 그리고 경사 부정합, 그리고 마지막이 난정합이야. 난정합은 특징이 아래 심성함이나 그 다음에 변성함이 분포하는 경우거든. 얘를 그래서 하나 특징이 뭐냐면 얘는 시간적 간격이 가장 커. 특징이. 그러니까 평행부정합이나 경사부정합 그리고 난정합이 있잖아. 그러면은 가장 시간적 간격이, 그러니까 지층 사이에 가장 시간적 간격이 가장 큰 게 난정합이야. 왜냐면 이 난정합 같은 경우는 여기 설명을 보면 알겠지만 부정합면, 여기 부정합면 아래에 뭐가 있냐면 심성함이나 혹은 변성함이 분포를 해. 근데 난정합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심성함이나 변성함이 다 깎이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퇴적됐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간적 간격이 가장 커. 그리고 또 이런 설명이 있지. 상하 지층의 평행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힘든 게 난정합이거든.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기저여감이 좀 없으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 알았지? 자, 부정합의 특징. 부정합면 위쪽에 기저여감이 있다. 특징 중 하나야. 근데 항상 모든 부정합에 기저여감이 있는 건 아니야. 지층에 윤기 층강이 있고 두 시간적 간격이 크다. 자, 있고 미안. 이거부터 먼저 채워볼게. 자, 조류운동과 조산운동. 넓은 범위에서 걸쳐 지각이 서서히 융기하거나 침각하는 거 뭐라고 아까 했잖아. 조류운동. 그리고 거대한 습곡 산맥을 형성하는 지각 변동 뭐라고? 조산운동. 거대한 습곡 산맥, 그러니까 조산운동. 자, 부정하면 바로 위에 여감층을 뭐라고 한다? 기저여감. 한다. 지층이 융기하여 수면 위로 노출된 후에 풍화침식 작용을 거친 후에 퇴적물이 부정하면 바로 위에 쌓이는 거. 자, 됐지? 이제 부정합의 종류, 생성 과정. 퇴적, 융기, 풍화침식, 침강. 융기만 있게 되면은, 그러니까 조륙 운동만 받게 되면 어떤 경우? 평행부정합. 자, 이제 다음 퇴적된 다음에 융기를 했다 했는데 습곡을 형성했다 했지. 그리고 막 이렇게 습곡 나타나고 풍화침식 받은 다음에 여기 퇴적 층리랑 그 다음에 아래 층리가 서로 경사를 이루고 있어. 어떤? 경사 부정합. 됐지? 다
다음 퇴적됐어. 퇴적된 다음에 퇴적된 아래에 이제 마그마가 관입이 돼버려. 근데 이 마그마가 관입이 됐는데 얘가 뚫고 나오지는 못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얘는 화산으로 분출을 못했으니까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이 됐으니까 얘는 뭐야? 화성암에서 우리가 화산암이 있고 심성암이 있다 했는데 화산암은 표면 분출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심성암은 분출을 하지 못한 경우 근데 여기 분출하지 못했으니까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됐으니까 심성암. 근데 얘가 마그마가 엄청 뜨겁잖아. 그러면은 이 주변도 어떻게 되겠어? 열에 의해서 변화를 받게 되거든. 그때 이제 뭐가 형성이 되냐면 변성암이 형성이 돼. 즉 이렇게 지하 깊은 곳에서 심성암이랑 변성암이 나타나. 근데 얘가 윗부분이 풍화 침식 이게 융기를 하게 되면은 얘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융기는 항상 거의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 부정함에서. 왜냐하면 융기를 한 다음에 얘가 이제 침식을 받게 되거든. 풍화 침식에 의해서 위에 부분이 다 날아가. 그 다음에 어디가 노출이 돼? 여기 이런 식으로 심성암이나 변성암이 부분이 아래에 나타나. 그 위에 새로운 지층이 퇴적이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가 부정압이 나타난다. 근데 이때 나타나는 부정압을 뭐라고 한다? 난정압이라고 하고 시간적 간격이 가장 크다. 됐어? 됐지? 자, 관입과 이제 포획인데 이거는 간단하니까 가볍게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 이거는 시험에서 간혹 나오는데 문제를 보면서 하는 게 솔직히 좀 더 좋거든. 내용 확인. 지하에서 자 마그마가 주변에 지층인 암석을 뚫고 지나가는 거. 뭐 관입. 얘 있잖아. 얘 관입당한 거야. 얘 있지. 이거 관입이다. 뚫고 들어가는 거. 자, 관입이 일어날 때 마그마 주변의 암석이 열을 받겠지. 변성돼. 또 관입한 화성암은 차가운 주변의 영향에서 급격히 당연히 식겠지. 관입한 이거 오타야. 관입한 마그마가 식어 굳어진 암석. 이걸 뭐라고 해? 이름 그대로 관입암이야. 그러니까 어떤 이런 지층이 있어. 아, 너무 건성이었어. 미안해. 어떤 이런 지층이 있었는데 마그마가 이런 식으로 관입을 했다 이봐. 관입을 했어. 그러면 얘 주변으로 변성을 받았을 거 아니야. 이 마그마가 뜨거워. 변성 받은 지역이야. 변성 받고 여기가 마그마가 굳어진 상황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 얘가 그대로 굳으면 얘가 관입암이 된다고. 응? 자, 넘어갈게. 그 다음에 포획. 마그마가 관입할 때 주위에 암석이나 지층의 조각이 떨어져 나와서 마그마에 포함되어 굳을 때 이때 포획된 암석을 뭐라고 한다? 포획암. 이름은 간단하지. 근데 너희들이 이걸 보고 판단하는 방법 확인을 해볼게. 관입. 마그마가 상승할 때 이게 여기 쌤이 그려놓은 거에서 원래 있던 애고 얘가 관입한 애야. 그림 보면은 이게 가지. 관입암. 그리고 얘는 관입을 당했어. 근데 어떤 게 더 오래됐을까? 당연히 얘가 먼저 쌓이고 난 다음에 마그마가 관입을 한 거겠지. 자, 그리고 다음
이게 마그마가 관입할 때 일부 암석이 녹지 않고 마그마에 둘러싸여 남은 구조가 뭐냐면, 자, 역시 이런 식으로 있었어. 근데 이런 식으로 암석이 있었다고 해봐. 여기 안에 지층에. 근데 마그마가 이런 식으로 관입을 했어. 여기에 마그마가 이렇게 관입을 했는데, 마그마가 뜨거우니까 당연히 암석들이 녹긴 할 거야. 근데 이렇게 녹다가 녹였는데 이 안쪽에 있는 애는 안 녹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지. 안 녹게 되면은 얘는 그대로 그 마그마 안에 얘가 그대로 굳게 되거든.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포획암이 돼. 그러니까 관입한 마그마가 그 안에 있던 암석을 감싸고 그 안에 있던 암석이 마그마에 녹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되면 얘를 뭐라고 한다? 포획암이라고 한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포획암이라고 나와 있는 얘는 원래 기존에 있던 암석이야. 기존에 있던 암석이 얘는 마그마야.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얘를 포획을 했고, 그 다음에 얘는 결국엔 살아남은 암석이야. 그러면은 이 포획암이랑 관입암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떤 애가 더 오래됐을까? 얘가 더 오래됐지. 원래 얘가 있던 애야. 얘가 1번이고 얘가 마그마가 관입을 했으니까 2번이야. 됐지?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다? 지구 내부 물질 연구하는 거고, 지층과 암석 생성 순서 판단하는 거. 이거 생성 순서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 구체적으로 더 학습을 하게 될 거야. 자, 됐어. 자, 얘들아, 끝났어. 마지막 수업이야. 이제 앞으로 우리 등교 계약을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등교 계약하고 나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자.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학습지는 꼭 잘 정리를 해놔야 돼. 왜냐면 쌤이 우리가 정식 계약을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때 쌤이 이제 OT 시간을 갖고 수행평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텐데, 그 수행평가 중 하나가 학습지야. 학습지는 꼭 다 정리를 해놔. 쌤이 또 새롭게 학습지를 나눠줄게. 거기에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새롭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동안 모두 고생했어. 고생했어. 자, 그럼 빠이.